네, 오늘 권영배 팀장님 그리고 정우창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가 글로벌 소비잖아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소비 회복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팀장님 가장 궁금하세요? 저 일단 뭐 종목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렇지만 주식 사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소비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뭐 그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소비를 줄인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늘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회사들의 실적이나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선진국들 중심으로 백신 많이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정상화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소비에서 확인이 되는지 그런 게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저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화장도 좀 곱게 하고 운동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곧 그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이 그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하고요.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시장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과 안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 소비재 글로벌 소비재 테마 하반기 영끌 추천 종목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룰루레몬과 에스티로더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룰루레몬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실 때 입는 그냥 운동복 만드는 브랜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미국과 캐나다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15%, 20%씩의 성장을 가져가는 아주 우량 성장 소비재 회사라서 하반기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종목은 우리가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갈색병으로 유명한 미국 럭셔리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드를 저희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올해 아무튼 상반기에 그 소비재 주식들 성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높은 수익률 이런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는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소비재를 계속 추천을 드려왔고요. 그런 구조적 성장을 하는 소비재들의 사실 주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대부분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회복 이후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정말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얼마나 회복이 됐고 앞으로 회복이 될 여력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빨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먼저 사실은 요즘에 유세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명품 시장인데요. 네. 명품 시장의 회복을 보려면 저는 루이비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 전 세계 시장 1위의 점유율을 럭셔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명품 업체이고요. 이 루이비통의 중국, 미국 매출을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회복을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면 이제 2021년 1Q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지난 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오렌지색 중국을 보시면 이미 2019년 대비해서 60% 이상 회복을 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확 올라왔네요. 예, 코로나 이전 다 회복하고도 지금 60% 성장을 해왔고요. 미국 밑에 파란색 선이 미국 루이비통 미국 매출인데요. 루이비통 미국 매출도 이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미 한 120%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품은 어느 소비 제품보다 가장 빨리 이미 코로나 이전 대비 다 회복을 하고 정상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는 명품 업체들 계속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명품 업체들은 이제 코로나 회복에 대한 수혜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에스티로더요? 명품하고 반대입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명품 화장품 업체이죠. 이 에스티로더의 미국 매출을 한번 보시면 명품하고 반대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러게요. 2021년 지난 분기 1Q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대비해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많죠. 네. 그리고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화장품, 특히 색조 네.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1Q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 1Q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뭐 한 8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제가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는 시장 컨센서스를 제가 도표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면 1분기처럼 2분기, 3분기, 4분기도 2019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회복을 못할 거다라는 지금 시장 그러게요. 기대가 있기 기대감이 때문에 굉장히 낮게 네.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소비 회복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에스티로더 같은 색조 화장품을 많이 하고 있는, 특히 럭셔리 색조 화장품 하고 있는 에스티로더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천 종목으로 제가 에스티로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하나만 더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의 스포츠웨어 업체이고요. 그렇죠. 북미 쪽, 미국 쪽, 캐나다 쪽의 스포츠웨어 시장을 보면 지난 1분기에 거의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는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 새벽으로 나이키 직전 분기 네. 실적이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 당초 우리 시장 기대는 코로나 이전만큼 미국 쪽에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보다 30%를 더 많이 회복한 130% 그래요? 네. 정도 기록을 해서 명품이 지난 1분기에 회복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스포츠웨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에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회복 관련된 스토리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럭셔리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 업체들 중에서 특히 룰루레몬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저야 뭐 방송 출연을 하니까 많이 했지만,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도 많이 뭐 체육관이나 헬스장이 그렇죠.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운동복도 거의 살 일이 없었고, 하지만 이제는 뭐 대규모로 운동 경기를 관람한다든지 뭐 실외에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또 날씨가 좋아지면 더 많이 증가하게 될 맞습니다. 텐데 그런 현상들도 많이 녹여져 있네요, 벌써. 맞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지는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역시 소비자라고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소비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화고요.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의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인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 시청자들 보시면 벌써 이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게 되면 소득의 양극화가 완화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심화될 것인가가 사실은 소비재 업체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이것도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있는데요. 그거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예. 어떤 자료인가요? 예, 이거는 제가 한국 상위 10% 소득 비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운 다음에 1등부터 10% 안에 드는 상위 10%의 소득이 국민 전체의 소득 대비해서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네. 쭉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여기 텍스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그러게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팬데믹과 같은 이런 큰 이벤트 후에는 많은 정부들이 사실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소득의 불균형은 계속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저는 이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똑같습니다. 있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료는 한국 자료를 썼지만요.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명품 소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굉장히 명품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도 네. 있지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러면 돈이 많은 소비자들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명품 소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소비재 시장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추가 탑픽 종목 두 종목 룰루레몬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업체거든요. 네, 소득의 양극화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많아지면 당연히 룰루레몬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도 이런 사실은 장기적인 코로나가 가져주는 변화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예, 정우창 의원님 그 영끌 탑픽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영끌하고 싶어지네요. 예, 두 종목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룰루레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4%, 5% 정도 수준이고요. 나이키가 미국에서 지금 한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룰루레몬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저는 그러니까 가격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2배로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년 15%, 20%씩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제품의 차별화가 이 룰루레몬이 고성장할 수 있는 해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룰루레몬을 굉장히 입는 소비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입어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룰루레몬이 알기 전에는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주로 입어봤었는데 지금은 제가 집에 있는 옷 중에서 룰루레몬만 계속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프리미엄이지만 제품의 퀄리티가 그 정도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받쳐주기 때문에 특히 요즘의 스포츠웨어 시장의 주요 소비자인 밀레니얼과 Z세대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그리고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네. 룰루레몬이 최근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룰루레몬이 아직 중국 매출은 한 3에서 한 5% 정도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룰루레몬이 아직 중국 쪽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중국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에서 이제 요가 룰루레몬 행사를 하면서 이 많은 네. 중국 여성 소비자들이 이제 같이 요가를 하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나이키는 이미 중국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캐나다 성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스포츠웨어,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룰루레몬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수혜로서도 당연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봐도 이런 중국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가져다준 건강에 대한 의식 증가라든지 프리미엄의 소득의 재분배의 가속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말씀하시는 좀, 중에 또 제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네네네.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마포주리님께서 룰루레몬은 미국에 있는 업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와 비슷한 레깅스 업체가 있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즉흥적인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스포츠웨어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 심하잖아요.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사실 매장이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하게 룰루레몬을 찾는 소비자가 있긴 한데 아주
프리미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브랜드 X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 쪽 시장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이 양극화가 되게 되면 프리미엄 시장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저가 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브랜드 X도 어쨌든 장기적인 스토리 상으로 보면 저가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품군이 좀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가복이나 이런 쪽 운동화나 아니면 다른 뭔가 기능성 그런 스포츠 용품 이런 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뒤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룰루레몬이 이제 1998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처음에 여성 요가복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요가복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입소문이 터지면서 여성 운동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일상 캐주얼복까지 카테고리가 확장이 됐고요. 최근 7, 8년간은 남성 운동복, 남성 캐주얼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룰루레몬이 성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계속 빠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디다스와 나이키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아마 제품 카테고리는 조금 그러네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테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기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저는 훨씬 더 그러네요.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룰루레몬까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아까 에스티로더 얘기도 살짝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들 좀 맞습니다. 체크해 주시죠. 예,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럭셔리 화장품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게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다는 갈색병. 네. 정말 갈색이네요. 예, 이 제품이 출시가 된 게 1982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30몇 년간을 계속 스테디셀러로서 예, 회사가 정확하게 이 갈색병의 매출 비중 이런 건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제가 추산을 해보면 전체 에스티로더의 매출의 한 12,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3초에 한 병씩 팔리는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에스티로더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탐포드라는 향수 또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한 병에 40, 50만 원 하는 라메르라는 이런 브랜드 화장품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코로나 회복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에스티로더가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 럭셔리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럭셔리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에스티로더의 성장성도 당연히 같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하반기 장기 추천 종목으로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보면 이런 럭셔리 브랜드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쟁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한테 시장을 뺏기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규 진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국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정도고요. 그 이외에는 신규 진입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은 소비자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제품력이 확실히 R&D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진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럭셔리 화장품 시장은 다른 어떤 소비재 시장보다도 진입장벽은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룰루레몬 그리고 에스티로더까지 두 종목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가 글로벌 소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하반기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두 종목 룰루레몬과 에스티로더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은 잠시 후 또 세 번째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테마는 바로 글로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